오늘은 시사인 김현희 기자님과 함께 코로나19 기사에 깊이를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언론에서도 코로나19의 등장은 꽤나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지난해 1월에 아직 코비드19라는 이름도 얻지 못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을 두고 편집국 전체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주일이 지나도 생명력을 갖고 정부에서 나오는 보도자료 밖에 있는 뉴스들을 발굴해야 했던 거죠. 돌이켜보면은 주간지라서 가졌던 제약들이 저희의 보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또 범위를 확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 오늘 터진 집단 감염 사례 같은 거를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성이나 백신을 개발하는 기술과 원리, PCR 검사에 대한 궁금증, 우리 몸의 면역 체계, 돌연변이가 의미하는 것 등으로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지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 정확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전하려고 했던 기사가 불안하고 또 한 치 앞 내다보기 어려운 감염병 위기 속에서 일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 짐작해봐요. 그렇다면 다른 기자분들이 이런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을 할 때 김현희 기자님의 어떤 경험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하는 기자들이 처음으로 막닥뜨리는 질문은 누구한테 연락하지? 일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시도했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이제 앞서서 2015년에 메르스 취재를 했던 선배한테 전문가분 연락처 하나를 받았는데 그분은 예방의학자시고 그분이 이르자면은 이제 제 취재에 물고 같은 역할이 돼주신 거죠. 그 감염병 유행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는 이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바로 연락해가지고 멘트를 구하려거나 조언을 구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런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적합한 분이 계실까요? 이렇게 묻고 추천을 받는 식으로 좀 그분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관련 보도라고 해서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거기 적합한 분한테 답을 얻어야지 조금 더 내실 있는 보도를 할 수 있거든요. 추천받은 전문가분한테 또 다른 전문가들을 소개받아서 이르자면 일종의 가지치기 방식으로 취재원 풀을 넓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류하는 온라인 행사들이 무척 많아졌거든요. 코로나19 관련 뉴스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등장하고 그분들 멘트를 많이 인용하지만 저는 그렇게 글로 보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직접 강의하고 육성을 듣는 게 한국과총 포럼과 최종현 학술원 웨비나를 볼 때마다 세상은 넓고 전문가는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사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감염병 보도에서는 과학이나 의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그런 능력이 요구되잖아요. 저는 코로나19 취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스승님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해서 이제 진단검사 의학과에 계시는 선생님이신데 그분을 한 3차례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생물학과에 계신 교수님이신데요. 아주 기초적인 그 생물학 지식부터 최신의 그런 과학 기술까지 정말 코로나19 보도를 하면서 기반이 되는 지식들을 두루 배웠어요. 대가 없이 묻는 게 사실 기자의 일이라서 취재원분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이지만 정말 감염병 전문가분들은 긴 시간을 헐어서 이렇게 지식을 전해주신 거라 가지고 정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기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된 책들이 몇 권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취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감염병 보도를 할 때 전반에 걸쳐서 참고할 수 있는 도서들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가볍게 나온 짧은 분량의 이북이고요. 바이러스의 구조와 복제 원리와 변이가 생기는 과정을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상당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음 책은 일본의 면역학자가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복잡한 면역학을 쉽게 풀어내주는 책인데요. 중화항체, 항체, B세포, T세포, 사이토카인, 스톰 이런 어려운 전문적인 그 감염병 용어들을 이 책을 통해서 익힐 수 있었어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삶을 바꿔놓은 여러 약품들을 소개하는데요. 그런 약품들이 세상에 출시됐을 때 어떤 파장들을 일으켰는지 그런 얘기들을 재밌게 다루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싸고도 여러 혼란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회적 반응을 이해하는 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 책은 굉장히 저명한 미국의 과학 저널리스트인 칼 짐머가 쓴 책이고요. 바이러스와 바이러스학,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전반적인 수준에 대해서 이해를 키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대중적으로 이런 과학적 지식들을 풀어낸 솜씨가 정말 눈여겨볼 만합니다. 칼 짐머가 뉴욕타임즈에서 선보이는 코로나19 관련 기사도 자주 참고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트래커는 이미 유명해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충분히 기본기를 닦았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깊이를 더하는 기사를 작성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 보도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학계의 문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제로 왜곡하는 경우들이에요. 지난해 하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임상시험을 잠깐 중단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 임상시험 도중에 이렇게 중단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국내 언론은 이를 코로나19 백신 빨간불처럼 굉장히 위험한 일처럼 연달아서 보도를 했었어요.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워낙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중단됐다 이런 보도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전문가들의 취재를 거쳐서 다뤄야 하는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외신을 그대로 보도하는 관행이 빚어내는 오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외신을 참고할 때 되도록이면 소스가 되는 원 자료나 통계를 찾아보고 확인해 본 뒤에 기사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기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뉴욕타임즈에서 감염병 전문 보도를 거의 30년 넘게 하고 있는 도널드 맥닐 기자를 서면으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지난해 2월 초에 이제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를 할 때 이 맥닐 기자가 무려 12명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은 다음에 기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감염병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파우치 박사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 아무리 파우치 박사일지라도 그 말을 덥석 믿는 게 아니라 크로스 체크하고 의심하는 태도,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도 좀 다시금 떠올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021년 하반기에는 다들 초미의 관심사가 위드 코로나이잖아요. 코로나19 대응 방식은 이전과 다르게 전환하는 것일 텐데, 그럴수록 이제 전문가들에게 앞으로 전략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죠. 의견을 묻는 취재일수록 다양한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합리성에 근거한 기사라면은 어떤 특정 방향을 전 지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이때 중요한 거는 과정일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중요할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 지형이 상당히 다층적으로 분포돼 있거든요.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방역 수위를 조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당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상반되고 부딪히는 의견들을 들어보고 쓴 기사와 한두 사람의 의견이 전부인 양 보도하는 기사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묻고 또 묻는 기자들의 치열함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언론 신뢰도 조금씩 자라나지 않을까, 꼭 그러길 희망합니다. 네, 그렇게 언론에 대한 신뢰가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